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0.7명, 한국미래인구연구원은 경고합니다. 이대로라면 100년 뒤 인구는 753만 명까지 줄어들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은 사라지게 되는 걸까요? 다행히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은 영광군과 강진군, 전라남도의 두 작은 도시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두 곳의 출산율은 각각 1.75명과 1.7명, 특히 영광군은 6년 연속 전국 1위, 그 기록은 아직까지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영광에서 취직을 하고, 영광에서 결혼하고, 영광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1살부터 18살이 될 때까지 부모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은 50가지가 넘고 모든 혜택을 합치면 1억 원에 가까운 금액이 됩니다. 작은 군이 어떻게 이런 걸 감당하는 걸까요? 이게 지속 가능한 정책이긴 한 걸까요? 저는 그 물음에 답을 찾기 위해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낳지 않는 나라, 멈춰가는 대한민국에서 생명이 태동하는 곳, 전라남도의 영광군과 강진군에 가봤습니다. 두 곳 중에 먼저 갈 곳은 전라남도의 영광군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갔던 도시들은 관광하러는 잘 안 가는 도시들이어서 주로 숙소를 잡을 때 시내에다가 숙소를 잡았었는데, 영광은 꽤 넓기도 하고 관광하러 많이들 가는 도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굴비 말고도 해안도로, 바닷가? 그런 거 보러도 많이 간다고 해서 이번에는 시내가 아닌 관광지에 한번 숙소를 잡아봤습니다. 지금이 오후 5시 반인데 아마 도착하면은 7시가 넘네요. 아마 해가 져서 뭐가 보일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가보겠습니다. 약 300m 앞 전중. 가을은 가을인가봐요. 해가 엄청 예쁘게 지네. 구름 봐. 와. 도착했습니다. 여기로 예약을 했는데 이 주변에서 여기가 제일 저렴하더라고요. 1박에 4만원? 그래서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도 주는구나. 505호. 응? 안 되는데? 왜 이러지? 가서 물어봐야겠다. 아, 키오스크가 잘못 준 거였어요. 영수증에도 206호라고 적혀 있었는데 카드키를 505호 걸 줬네요. 505호에 사람이 썼던 거 아니에요? 개 무서웠겠다. 어허. 그냥 무난무난한 방입니다. 뭐야, 이런 황금 옷도 주네. 황금 옷도 있고. 화장실은 뭐 이렇게 생겼고. 그냥 특징이 없어요. 이건 뭐지? 아, 변기가 따로 있네. 뭐 일본식이네.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영광에 왔으니까 굴비는 꼭 먹어봐야 할 것 같아서 저기 숙소에서 검색을 해봤는데 다 2인 이상 메뉴로만 팔더라고요. 좀 비싸긴 해요. 2인에 5만원. 근데 저 또 혼자고 그래서 한 명한테만 영광 굴비 정식을 팔거나 뭐 그러는 가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밖으로 나와봤습니다. 해가 져서 문 닫은 데가 대부분이에요. 오늘 못 먹으면 내일 아침에라도 찾아서 먹고 싶은데, 굴비집이 많긴 한데 그 굴비 식당이 아니라 굴비를 말려서 포장해서 파는 그런 데가 대부분이네요. 이게 시간이 늦어서 그런가? 지금 동네를 꽤 다녔는데도 영업을 하는 데를 못 찾았어요. 안 되겠습니다. 오늘은 밤이 늦었으니까 일단 숙소에 들어가서 뭐라도 시켜 먹고 내일 낮에 와서 굴비를 먹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항까지 왔는데 굴비는 꼭 먹고 가고 싶습니다. 치킨이 도착했습니다. 오랜만에 뿌링클 먹어요. 진짜 몇 년 만에 먹는 것 같은데. 근데 뿌링클 소스가 원래 이렇게 푸딩처럼 굳어있나요? 뭔가 굳어있는 느낌인데. 너무 맛있어요. 어쩌면 영광에서 제일 맛있는 건 굴비가 아니라 치킨일지도? 이 버르장머리 없는 치킨 제가 다 혼내버렸습니다. 이제 자야겠다. 날씨 좋네. 여기는 백제불교 최초 도래지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백제불교가 처음으로 이곳에 도착을 했다는 그런 지역인데, 우리나라에 대한민국 역사에 최초로 불교가 들어온 거는 고구려 때 중국을 통해 가지고 서기 372년에 들어온 게 최초고, 여기가 그로부터 12년 뒤인 384년에 인도 성녀 마라난타라는 사람을 통해서 불교가 백제로 처음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바닷가거든요. 이 바닷가를 건너와가지고 처음 이곳에 도착해가지고 불교를 전했기 때문에 이곳을 법성포라고 부른대요. 불법이 처음 도착한 포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뭐 수위가 낮아가지고 갯벌이 됐는데
예전에는 저 멀리서 바다를 건너가지고 인도에서 불교를 전해주러 여기까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쬐끄만한 절이 있긴 한데 뭐 저기 안에 다 스님도 계시고 하겠죠. 카메라로는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뭐라 그럴까요? 짱뚱어? 이 새끼 짱뚱어가 되게 많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수십 마리입니다. 저 위에서 막 꼬물꼬물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저기 백로 같은 애들이 위에 있는 짱뚱어들을 잡아먹고 있습니다. 지금 먹을 거 가지고 또 싸우고 있네. 쟤네한테는 여기가 거의 애슐리 퀸즈죠. 우리가 인도한테서 불교를 받고 그 불교를 뭐 법전이나 그런 것들을 일본에 전달한 것도 우리 역사의 백제라고 합니다. 이 계단은 또 개수가 108개래요. 불교의 108번뇌를 의미하는 거겠죠. 신발을 벗으면 들어가도 되나봐요.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올라오니까 저 끝에 이제 바다가 보이기 시작하네요. 점심으로 굴비 정식을 먹으러 갑니다. 지금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고 있는데 한 명을 받아주는 데가 단 한 군데도 없네요. 반찬이 많아서 그런가? 그냥 굴비만 맛보면 되는지. 네, 여보세요?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거기 혹시 1인분 되나요? 1인분은 오늘은 가능해요. 언제 오시래요? 지금 가려고요. 오늘은 괜찮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반말을 하시는데 기분이 좋네. 드디어 1인분 되는데 찾았습니다. 아, 밥 먹기 힘들다. 그 사장님이 오늘은 된다고 하시는 의미가 오늘이 평일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오늘이 수요일인데 주말에는 뭐 2명, 4명 아니면 단체 손님도 오는데 저 같은 1인 관광객이 테이블을 차지하면 좀 그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아까 갔던 식당들도 막 완전히 텅텅 비어있는 데도 있었거든요. 제가 아까 돌아다녔던 것 중에서.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1인 손님은 안 받으시는 식당들이 있네요. 굴비 백반을 1인분 시켰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에다가 저기 탕까지 나왔는데 뭐 굴비가 뭐 그렇게 크진 않네요. 손바닥 둘이 합쳐도 손바닥보다 좀 작고 저기도 뭐 생선이 들어있는데 쟤도 굴비겠죠? 사장님 이거 그냥 굴비인가요? 참굴비요? 보리굴비랑 다른 거죠? 아, 네. 생선은 이 뼈 바르는 게 너무 귀찮아요. 매운탕 안에는 뭐가 별게 없습니다. 맑아요. 먹고 나왔습니다. 굴비랑 조기랑 헷갈렸습니다. 저는 조기인 줄 알고 계속 찾으러 다녔던 건데 맛이 좀 다르더라고요. 저는 조기는 되게 좋아하는데 굴비는 조기랑 맛이 많이 달랐어요. 살도 생각보다 적고 조기보다 훨씬 덜 맛있고, 그리고 예전부터 생각하는 건데 막 어떤 특산물로 유명한 도시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충주는 사과가 유명하고 뭐 청도는 복숭아가 유명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먹는 게 주변에서 마트에서 사 먹는 거랑 뭐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영광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뭐 여기 식당이 좀 퀄리티가 뭐 그렇게 높지 않은 걸 수도 있는데 아까 매운탕만 봐도 그냥 맹탕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특산물로 유명한 도시 온다고 하더라도 뭐 맛이 그렇게 크게 차이 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의외로 제육볶음이 맛있어요. 굴비는 그냥 그럭저럭이었고 밑반찬으로 준 제육볶음이 맛있었습니다. 여기는 영광군의 유명한 해안도로입니다. 이름은 백수 해안도로고 한 10몇 킬로미터를 해안선을 따라서 쭉 가더라고요. 근데 옆에 아까는 갯벌밖에 없었는데 이쪽으로 오니까 바닷물이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뭐야, 이렇게 덩치가 커. 죽었나? 안 죽었나? 열심히 살아라. 살려준다. 이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나봐요. 아, 여기가 끝이에요. 저 밑에 바위까지 내려가고 싶은데 내려가는 길이 없네. 또 등대를 가볼까? 가까이 갈 수는 있습니다. 아마 등대 안에는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이 등대 이름은 대신등대라고 합니다. 한 높이는 아파트 7층 정도 된다고 하고 만들어진 지는 별로 오래되지 않았대요. 불을 켠 게 2013년부터라고 하는데 여기 법성포항을 드나드는 낚싯배들 있잖아요. 그런 배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그런 등대라고 합니다. 저기 멀리 한 20km까지는 빛이 닿는데요. 어제 숙소 잡은 데도 그렇고 지금까지 관광지 위주로만 계속 걸어 다녀서 뭐 크게 체감하지는 못했지만 여기 영광군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출산율 1위를 찍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뭐 1년 2년 한 게 아니라 6년 연속으로 압도적으로 1등을 하고 있대요. 그 6년 전에는 합계 출산율이 2.5명이었다고 합니다.
요즘 대한민국 평균이 한 0.7명 정도 되니까 지금의 거의 한 3, 4배 되는 거죠. 애를 엄청 많이 낳았었대요. 뭐 그 당시에도 많이 낳았고 지금도 여전히 1위기도 하고 지금은 한 1.7명 정도 되는데 저는 사실 뭐 영광 굴비만 들어봤지 영광이 아이를 많이 낳는지도 이번에 영광 오면서 처음 알게 됐고 뭐 사실 제가 애를 낳거나 결혼을 한 게 아니니까 별로 무관심했거든요.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무슨 정책을 하길래 이렇게 애를 많이 낳을 수 있었나 하고 좀 찾아보니까 일단 애를 낳는 거는 대체로 젊은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영광군은 젊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거나 혹은 여기서 나고 자란 젊은 사람들을 계속 영광군에서 살게 하면서 결혼도 하게 하고 아이를 낳게끔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영광군에서 각 잡고 그런 것들을 정책으로 만들어서 유도를 했더라고요. 2019년에 영광군이 그 전국 최초로 인구 일자리 정책과라는 걸 신설합니다. 결혼, 출산, 임신 정책에 모순은 없는지 또 사람들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건 없는지를 조사해가지고 필요한 정책들을 막 지원합니다. 첫 번째로 영광에서 태어난 젊은 사람들이 이곳을 떠나지 않는 동시에 다른 도시의 젊은 사람들을 데리고 올 정책을 내놓습니다. 먼저 취업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영광군에 거주하는 청년들 만 18세부터 만 45세까지인데 이 청년들한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줍니다. 여기서 일단 300 벌었죠. 그리고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한테는 청년 일자리 장려금이라고 해가지고 기업당 최대 10명씩 이렇게 돈을 줄 수가 있는데 1년 차에는 50만원, 2년 차에는 40만원, 3년 차에는 30만원 매달 돈을 추가로 줘요. 그러니까 매달 50만원이라는 돈도 크긴 한데 우리가 감안해야 될 거는 여기는 작은 도시라는 겁니다. 서울이랑 여기 영광군이랑 물가 차이가 엄청 날 거 아니에요. 특히 월세 같은 거 다른 대도시보다 훨씬 낮습니다. 같은 50만원이라도 서울에서의 가치랑 영광에서의 가치가 확실히 다른 거죠. 뭐 어쨌든 일하면서 꽁돈으로 1,500만원 이상의 돈을 또 여기서 벌어갑니다. 영광군에서 청년들 건실한 일자리 쥐어주고 돈도 벌게 해줬으니까 이제 결혼을 시킵니다. 결혼을 하면은 또 영광군에서 500만원을 줘요. 결혼 장려금이라는 돈으로.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이들 아빠가 휴직을 할 때도 한 달에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줍니다. 다른 지원금을 받고 있어도 이 300만원, 그러니까 50만원씩 6개월은 받을 수가 있대요. 여기서 300만원 또 받았죠. 산후조리비라고 해가지고 또 50만원 또 지원받습니다. 출산 축하용품이라는 명목으로 또 30만원 또 주고요. 뭐 임산부 교통카드 그런 것도 만들어줍니다. 그것도 한 30만원 된다고 한 것 같은데 자 이제 결혼 끝났으면 뭐 해야죠? 육아해야죠. 지금까지 혜택도 빵빵했는데 육아 혜택은 더 합니다. 첫째 낳으면 500만원이고 둘째 낳으면 1200만원, 셋째랑 넷째는 3000만원, 다섯째부터는 3500만원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셋째를 낳았는데 쌍둥이다? 그러면 3000만원 곱하기 2, 6000만원을 주는 거예요. 근데 아직 안 끝납니다. 2024년생부터는 1살부터 18살까지 출생 기본수당이라는 명목으로 매달 20만원씩 줍니다. 전라남도에서 10만원 출자하고 영광군에서 10만원 출자하는 그런 구조인데 뭐 받는 입장에서는 누가 주는지는 중요하지 않죠. 일단 받으면 되는 거니까. 뭐 여튼 그렇게 1년이면 240만원을 받습니다. 그거를 18살까지 받으면은 4,320만원을 받는 거래요. 애 키우는데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이만큼 지원해주면은 결혼이나 출산 생각 없다가도 마음을 바꿀 정도는 충분하죠. 그래서 이게 먹혀 들었는지 2024년에는 혼인 건수가 전년 대비 40%나 껑충 뛰어버립니다. 비트코인이 돼버렸어요. 40%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증가율인데 1년 만에 이렇게 됐다는 거는 정책이 제대로 먹혀 들었다는 거죠. 그거 말고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영광군이 돈을 써서 출산율하고 결혼을 극한으로 끌어올린 것도 맞지만 그렇다고 뭐 다른 도시들이 돈을 안 쓰는 건 아니거든요. 단위로 치자면은 서울은 1조? 뭐 그 정도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대신 결혼, 여성, 육아가 정책이 이렇게 선 긋듯이 확실하게 그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비율을 이렇게 줄 세워서 볼 수는 없지만 대충 비율로 보자면은 서울은 한 2%? 예산의 2% 정도를 쓰는 거고 여기 영광군이 한 3점 몇 %, 그리고 수원이 9%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했다시피 그 정책이란 게 이렇게 칼로 자르듯이 재단을 할 수 없어서 뭐 이렇게 들쭉날쭉하긴 하다고 합니다. 여튼 뭐 그렇게 영광군이 돈을 많이 쓰는 것도 아니래요. 예산 대비해 가지고. 여기는 펜스가 따로 없어서 밑에까지 내려올 수가 있네요. 완전 회색깔 뻘이네. 아 여기가 신안 바로 옆에 붙어있기도 하거든요, 영광군이. 그래서 뭐 염전 같은 것도 찾아보면은 꽤 있다고 합니다. 소금도 좀 유명하대요. 얘는 뭐지? 뭔가 약간 신발처럼 생겼네. 이름 있으려나? 없으면 너 오늘부터 나이키 암석해라. 저작권은 저한테 있습니다. 저기 보면은 풍력 발전기들이 바람개비가 몇 개 보입니다. 대충 눈으로 보이는 것만 해도 20개? 이쪽에는 풍력 발전기가 있고 이쪽으로 쭉 가면은 한빛 원자력 발전소? 그게 있습니다. 그 한빛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기양이 우리나라 전 국민이 쓰는 전기양의 한 7, 8%를 만들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 딱 한 곳에서만. 서해안에 있는 유일한 원자력 발전소래요.
근데 여기 영광군에서 여기 풍력 발전이랑 원자력 발전으로 만들어지는 수익금의 일부를 기본소득 형태로 영광군 주민들한테 나눠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아마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지는 이익을 지자체 주민들한테 나눠주는 첫 기본소득 사례가 될 거라고 합니다. 아, 여기 사왕이가 많아. 그래도 살아있나? 살아있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영광군 시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영광군 시내로 다 왔는데 시내 입구가 무슨 성문처럼 되어 있네요. 들어왔습니다. 인구 53,000명 정도의 주민이 사는 영광군입니다. 꽤나 높은 아파트들도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갔던 신안군이랑 영양군보다는 뭔가 높은 건물들이 많이 보여요. 시내 오니까 바로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이 많이 보이네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영광군청입니다. 근데 문제는 시내에 신호등이 없다 보니까 다 자기가 먼저 가려고 하고 있어요. 좀 정신이 없습니다. 양보를 안 해주면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외곽에는 이런 층 낮은 빌라가 위주로 있네요. 아까 가운데는 아파트들이 좀 듬성듬성 있었는데, 근데 영광군 시내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크기가 되게 큰 것 같아요. 걸어서 저번에 영양군 돌아다녔을 때는 걸어서도 다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시내가 작았는데, 여기는 시내가 엄청 크네요. 차로 한 바퀴 도는데도 시간이 좀 걸려요. 여기는 영광군 시내에 있는 영광초등학교입니다. 근데 여기가 출산율이 제일 높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전교생이 많더라고요. 한 600명 정도 되고, 작년 기준으로 치면은 신입생 수가 93명? 94명? 그 정도라고 합니다. 저번에 갔던 영양중앙초등학교는 신입생 수가 5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학년에 5명인데 여기는 100명이 되는 거 보면은 거의 20배 가까이 많네요. 이 시내에는 초등학교가 2개 있어요. 여기 영광초등학교랑 영광중앙초등학교 2개가 있는데, 영광중앙초등학교는 여기에 한 절반 정도 규모라고 합니다. 한 학년에 한 40명, 50명? 거기는 많지 않죠? 근데 그 저번에 갔던 영양군에 비하면은 한 10배 정도 각각 많은 것 같아요. 10배, 20배? 요즘 애를 얼마나 안 낳는지 잘 모르니까 그 평균 값은 잘 모르겠어요. 다른 학교는 한 학년에 몇 명 정도 있는지. 아, 영양중앙초등학교가 250명, 300명, 그러니까 여기에 절반만큼 있는 게 아니라 470명 있네요. 영양초등학교 한 80% 정도? 작년 신입생은 66명이었다고 합니다. 여기는 영광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라고 합니다. 한 25평이 3억 6천만 원에 팔렸대요. 근데 군이고 인구가 많지 않은 도시인데도 이런 아파트들이 계속 공급이 되네요. 초등학교에서 셔틀버스를 여기로 데려다 주네. 어머니는 바로 뛰어나오시네. 여기는 영광군 종합병원입니다. 여기 빨간 글자로 24시간 분만이라고 적혀 있는데, 영광군에서 유일하게 분만 시설을 갖추고 있는 종합병원이라고 합니다. 산부인과 운영비로 매년 5억 원씩 지원을 받는데, 아무래도 영광이 다른 수도권 도시들에 비해서 막 매력적인 선택지는 아닐 거 아니에요. 수도권으로부터 멀어서 출퇴근하기도 불가능하고, 뭐 인프라 시설이 잘 갖춰지지 않은 동네다 보니까 실력 있는 의사나 간호사분들을 일로 모시고 오기 위해서 그렇게 지원받는 매년 5억 원의 지원비를 봉급으로 쓴다고 합니다. 근데 병원 앞에는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와, 무슨 성벽 같다 저것도. 세대가 빼곡히 차 있어요. 사직이라고 적혀있네. 아파트 이름인가? 어르신도 많이 보이긴 하는데 애들도 진짜 눈에 띄게 많이 보입니다. 어디를 가나 애들이 교복 입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여기는 영광 청년 육아 나눔터라는 곳입니다. 총 130억 원을 들여서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 규모로 만든 그런 건물인데,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1, 2층에는 청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놨고, 3층부터 5층까지는 아이들의 돌봄 시설과 무료 놀이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애만 낳으라고 돈만 쥐어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후속 조치들도 다 해주는 거죠, 군에서. 직원이 매일 상주하고 있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대요. 애들 노는 데답게 애들 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이렇게 책 볼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근데 애들이 인사성이 바르더라고요. 저 처음 본데도 저한테도 인사하고. 애들이 놀아주는 시설도 있고, 일시 돌봄터? 부모가 바쁠 때 여기서 임시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인가봐요. 저기 보면은 애들 장난감 같은 것도 많아요.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는 4층이고 위층인데 아까 거기보다 그냥 공간이, 여러 공간이 있네요. 애들 놀아줄 수 있는. 센터 뒤에 전경은 이렇습니다. 여느 다른 시골 마을하고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저기 장난감 도서관이라고 적혀있는 거 보니까 이걸 빌려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애들이 또 금방금방 크잖아요. 장난감 같은 것도 하나 사면은 한 달이면은 감흥을 다 잃어버릴 테니까
새로 사는 것보다는 이런 데서 뭐 얼마를 일정 금액을 받던가 무료로 빌려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이 5시 반이고 해가 점점 지고 있는데 저는 영광군을 떠나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아이를 많이 낳는 도시인 강진군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한 1시간 조금 더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도 도착하면은 저녁쯤 될 것 같습니다. 강진군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층 아파트들이 보이고 뭐 빌라들도 좀 보이고 하네요. 아직 숙소를 안 잡아서 어디 주차를 해놓고선 숙소부터 예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잠시 후 일단 강진군청 앞에 됐습니다. 여기가 오히려 좀 더 비싸네요. 제일 저렴한 게 5만원이에요. 근데 5만원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신규 입점이라서 평점이 아예 없고 나머지 하나는 1.9점이야. 근데 후기를 남긴 사람이 130명인데 1.9점이면 저기 진짜 가면 안 되거든요. 아 그러면 어디 가지? 아 비싸다. 그 다음으로 싼 게 65,000원이네. 여기 갈까? 65,000원짜리에서 잘까 했는데 15,000원 더 내고 바로 옆에 비즈니스 호텔이 있어서 거기서 한번 자보려고 합니다. 1박에 8만원. 사진으로는 훨씬 깨끗해 보이더라고요. 가볼까? 엘리베이터가 황금이네. 9층 받았습니다. 901호. 나름 고급스럽습니다. 과연 두구두구두구두구. 와 일단 넓어요. 와 진짜 쾌적하다. 오 넓고 좋아요. 오 너무 넓은데? 이렇게 넓어도 되나? 이거 스타일러 같은데 스타일러도 있고 잘 안 쓸 것 같긴 하지만 옷장도 있고. 이거 왜 이렇게 황금이 많아? 화장실은? 화장실도 좋아요. 너무 좋아. 뭐야 저 욕조도 있네? 와 이거는 8만원이니까 8만하다. 합격. 과연 음료수가 있을까요? 물이 있을까요? 물이네. 어쨌든 좋습니다. 소파도 있다. 최고다 진짜. 방은 도시뷰입니다. 근데 방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밖으로 나가서 먹을까 했는데 이게 안에서 먹어야겠어요. 오랜만에 치킨을 먹으려고 합니다. 와 얼마 만에 보는 통닭이냐? 거의 한 24시간 만에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BBQ 반반 시킨 줄 알았는데 양념을 시켜버렸네요. 이거라도 맛있게 먹겠습니다. 근데 BBQ도 전바점이 심하거든요. 막 되게 닭고기가 말라 비틀어진 것 같은 그런 점이 있는데 여기는 근본이 있네요. 전혀 그런 데가 아닙니다. 여기는 딱 봐도 맛있어 보여요. 잘 먹겠습니다. 전라도 최고의 맛집은 치킨집입니다. 너무 맛있다. BBQ 중에서도 맛있는 지점이 여기. 아침에 밝았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전에 그 경상북도 영양군 갔을 때랑 비슷한 것 같아요. 주변에 산이 둘러싸고 있는 것도 그렇고 높은 건물이 없는 것도 그렇고. 높은 건물은 이거 딱 하나 있네요. 저 멀리에도 아파트가 있긴 한데 한 높아봤자 12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아파트가 한 3채 있고 나머지는 대체로 건물이 낮네요. 이 호텔 저 뒤쪽에도 아파트가 있을 수도 있긴 한데 적어도 여기서 보이는 모습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평일이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걸어다니는 모습은 잘 안 보입니다. 어른들이 주로 보이네요. 저기가 어제 묵은 호텔입니다. 밖을 나오면은 시골 동네인 것 같아요. 담도 낮고 그렇게 새 건물도 보이지 않고. 이 기와집 봐도 좀 오래돼 보이죠? 여기는 상가가 좀 특이하게 생겼네요. 뭔가 마트가 있을 것 같지 않게 생겼는데 마트도 있고. 여기서 인천공항으로 바로 가는 치킨버스도 있네요. 한참 걸릴 것 같은데 한 3시간은 넘게 버스 타야 될 것 같거든요. 생각보다 버스 터미널이 엄청 커요. 대합실이 여기도 있고 저기 옆에도 있는데 저번에 세종시에 갔을 때보다도 큰데요? 세종시보다도 크다. 서울로 직행으로 가는 버스도 있는데 대부분은 농어촌 버스라고 해가지고 정수사, 명주리, 고금, 남창, 망호 다들 처음 들어보는 동네로 가는 버스가 더 많습니다. 여기가 전라남도 교통의 허브 그런 건가? 농어촌 버스로 가니까 허브라고 부르긴 좀 그런가? 여튼 작은 마을로 가는 버스들을 여기서 탈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국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도시 중에 하나인데 애들이 학교를 가서 그런지 이 시내인데 애들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어르신들밖에 안 보여요. 뭔가 냉장고들이 잘못한 게 있는지 이렇게 골목에 대가리 받고 줄 서고 있기도 하고. 여기가 아마 시내긴 할 텐데 어제 그
잠깐 주차를 했었던 강진 군청 가까이로 한번 가볼게요. 인구 정책 덕분에 뭐 대통령상도 수상하고 그랬나봐요. 근데 갑자기 비가 오네. 내려서 걸어다니기가 좀 애매해졌는데요. 강진만 생태공원에 왔는데 주차된 차가 없네요. 비가 와서 안 보러 온 건가? 강진만 생태공원에 왔습니다. 산책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기 가을이 되면 좀 더 예쁠 것 같아요. 아직 앞에 있는 갈대 같은 게 덜 익어서 가을이 되면 더 예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옆에는 뭐 자전거 도로도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산책하러도 많이 올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비가 오고 있어서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저기 우산 쓰고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마찬가지로 애들은 안 보입니다. 애들 다 어린이집 가고 유치원 가고 학교 가서 그런지 어른들밖에 안 보여요. 여기 강진도 최근 들어서 결혼하고 출산을 많이 하게 됐는데 영광군처럼 어떤 정책들이 있었더라고요. 결혼은 사실 뭐 지원금이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 결혼 축하금이라고 해서 부부가 만 49세 이하일 경우에는 200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근데 국제결혼 가정에는 300만원을 준대요. 국제결혼을 좀 더 장려하나 봐요. 그리고 주택 대출 이자 같은 것도 한 달에 25만원씩 정도는 군에서 보조를 해준대요. 총 3년 동안. 뭐 이것도 있긴 한데 사실 육아에 비하면은 그렇게 큰 돈이 아니어가지고 뭐 결혼은 대충 이 정도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출산도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것도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여기 하루 쓰는데 7만원인데 뭐 한 주든 두 주든 세 주든 네 주든 자기가 있고 싶은 만큼 있을 수 있나 봐요. 그럼 4주 있으면 한 300만원이 넘어가는 돈인데 그런 것마저도 지원을 해주고. 근데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싶지 않거나 다른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냥 돈으로 준대요. 강진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을 주는데 그것도 한 150만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뭐 냉동 난자 시술 같은 것도 1회 최대 100만원씩 지원해주고 부부당 2번씩은 해준대요. 보건소에서 신청하기만 하면 해주고 임신을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전라도 내에서 2번 동안 시도를 했는데도 잘 안 됐다 그러면은 다른 도시까지 가는 교통비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외에도 아이를 낳으면 첫 해에 받을 수 있는 돈이 있거든요. 그게 육아수당이라고 해가지고 첫 해에 720만원, 부모급여라고 해가지고 1200만원, 아동수당이라고 해서 120만원, 첫 만남 이용권? 이건 아마 출산 축하금 같은 거 같아요. 200만원 주고 방금 얘기한 공공산후조리원, 뭐 산후조리원 안 가다 치면 150만원 준다고 했죠. 뭐 이렇게 해서 합계가 1년에 받을 수 있는 돈이 2,40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2024년 1분기 때는 전년 동기 대비 한 80% 이상 출산율이 증가를 했대요. 엄청 많이 증가했죠. 80%면은. 사실 강진은 다른 데다 돈을 엄청 많이 줍니다. 뭐냐면은 육아수당이에요. 육아수당이 미쳤는데 1세부터 6세까지는 월 60만원을 7년 동안 준대요. 이게 얼마냐면은 5천만원입니다. 근데 쌍둥이 나오면은 그냥 1억 받는 거예요. 6살까지 애 키우면은 여기서 1억 주는 거고 군에서. 그리고 7세부터 18세까지도 영광군이랑 비슷하게 20만원씩 주긴 합니다. 그럼 월 20만원씩 11년 받는 거죠. 그러면은 애 한 명 키워서 여기서 18세까지 키운다 그러면은 총 7,920만원을 군에서 지원을 받는데요. 이게 전국 지자체 중에서 최대 규모의 육아수당이라고 합니다. 8천만원이나 주는 거면은 야 강진군이 돈 뿌리면서 애들 낳게 하려고 무리하는 거 아니냐 물어볼 수 있는데 강진군 공무원이 인터뷰 하신 거 봤거든요. 근데 이게 전체 예산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막 엄청 무리하거나 그런 게 아니래요. 영광군도 그렇고 여기 강진군도 그렇고 출산하고 육아하고 뭐 애 낳아서 잘 키우는 도시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지원금을 어디다 써주는지 보면은 강진군은 진짜 낳는 거 출산하고 육아 중심인 것 같고 저기 영광군은 결혼이랑 주거가 좀 더 중심인 것 같아요. 결혼 지원금하고 그 주거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는 그런 혜택 같은 게 훨씬 컸잖아요. 그죠? 뭐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신기한 거는 여기 강진군에 뭐 농어촌 유학? 그런 단어가 있던데 그런 거 오는 학생들이 종종 있대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매달 30만원씩 중학생이 될 때까지 또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나고 자라면은 어렸을 때부터 애 키우는데 돈이 그렇게 크게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애 키우는데 돈이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경제적인 게 가장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영광군하고 강진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출산율이 높은 도시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반면 오른쪽 방향. 여기 사막이 왜 이렇게 많지? 자동차 위에서도 이러고 있네. 어쩌 엉덩이 흔드는 거 봐. 요망한 놈. 다산초당이라는 데를 왔습니다. 강진이 뭘로 유명하냐면은 정약용 선생이 유배당한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여기서
그 정조대왕 밑에서 열심히 일을 잘 하시다가 정조대왕 사후에는 그 권력 투쟁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그 당시 천주교 박해가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여기 대한민국 가장 남쪽에 있는 강진까지 와서 유배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18년이나 됐대요. 근데 여기 다산초당이라는 곳에서 10년 동안 지냈다고 합니다. 또 강진이 청자도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청자도 파네요. 목밀심서도 팔고. 다산초당이 산 깊숙이 있네, 생각보다. 여기라고 합니다. 다산초당이라고 적혀있네. 집이 생각보다 너무 좋은데요? 전 당연히 유배 생활 때 있었던 곳이니까 초가집이나 그런 게 아닐까 싶었는데 기와집이에요. 생각보다 엄청 좋습니다. 여기서 지내시는 거예요? 다산초당에서? 여기 근무. 아, 근무하시는구나. 뭐 설명 필요하면 설명도 해주고. 아, 그러면 여기서 주무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아, 낮에 출근하시고 밤에 퇴근하시는구나. 전 당연히 살아생전에 그런 호가 있으셨을 줄 알고. 그렇지. 다산 선생이 여기서 살았어. 여기서 다산 초당이라는 줄 알아. 아, 네. 다 그러지. 아, 저 아저씨하고 되게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30분? 40분 동안 얘기를 했는데 아저씨가 원래 사람들이 놀러 와가지고 해설 같은 거 잘 안 듣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재밌으셨나봐요. 그래서 얘기를 좀 많이 길게 하셨는데, 아, 그리고 저기 기와집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되게 삐까번쩍한 기와집인데, 그 당시 정혜경 선생이 여기서 유배를 하셨을 당시에는 당연히 초가집이었다고 합니다. 유배가 뭐 놀러 온 게 아니잖아요. 그 벌 받으러 온 건데, 근데 그게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서 그 조상들의 얼하고 정신이 다음 후대에 이어지지 못하게, 그러니까 괴롭힌 거죠, 사실. 그래서 그때 초가집을 다 박살을 내버렸대요. 그러다가 최근에 복구를 해가지고 그 당시 초가집이랑 비슷하게 할까 하다가 그냥 저런 모양으로 사람들이 보기 좋게끔 저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니 뭐야, 중고나라가 아니라 중고마을이 실제로 존재하는 거였어? 예전에 네덜란드에서 일본으로 배를 타고 가던 네덜란드인들이 그 제주도에서 난파돼가지고 발이 묶이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걸 하멜표류기라고 하는데, 그게 옛날에 드라마로도 만들어진 적이 있었어요. 뭐였더라? 탐나는 도다? 그거 옛날에 봤었거든요. 저 어렸을 때 드라마 했었어가지고 재밌게 봤었는데, 그 네덜란드인들이 탈출을 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다가 소란을 일으킵니다. 그 왕이 안 보내주니까. 왜냐면은 우리나라가 그 당시 쇄국 정책으로 뭐 외국인들을 잘 받아들이지도 않고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가둬놓고 노동만 시키고 있었는데, 표류된 네덜란드인들 중에 청나라 사신 행렬에 뛰어들어서 막 자기를 탈출시켜달라고 막 애원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벌로 여기 강진까지 내려와서 살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일부는 또 배를 구해가지고 일본으로 도망을 가고 일본에서 다시 네덜란드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게 하멜표류기인데, 그 사람들이 여기서 한 13년 동안 강제 노동으로 조선에서 살게 돼요. 그러면서 있었던 일들을 책으로 썼는데, 그 하멜 보고서가 저는 몰랐는데 와, 이 정도 두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걸 쓰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무역회사에다가 임금을 달라고 했더니만, 너네 임금 받으려면은 너네가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써서 보내라 했더니만 책을 저만큼 쓴 거래요. 근데 그게 유명해지면서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도 서양에 대해서 좀 알게 됐다고 합니다. 하멜 표류기 때문에. 60명 중에 30명이 제주도에 상륙했대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 하멜의 후손들이 한국에 살고 있는데, 그 후손들이 남씨라고 아까 문화해설사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남씨 중에 유독 머리가 곱슬이거나 뭐 외국인 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멜의 후손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근데 이상한 게, 결국 조선은 하멜 일행을 그냥 노동을 시킨 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전시관까지 만들어줬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하멜인가? 뭐 나중에 미안해서 전시관 만들어준 건가? 아니면 책에 써져서 고마워서 조선을? 전시관 바로 앞에는 이런 병영 터가 있습니다. 여기가 오늘날로 치면은 육군 본부인 그런 곳입니다. 지금은 터밖에 안 남았어요. 왜냐면은 그 동학농민운동 때 농민들이 여기를 다 불러 태워버렸대요. 그래서 뭐 이런 거는 다시 재복원한 것 같고, 그 외에는 저기 성벽 터밖에 안 남았습니다. 원래는 이게 광주에 있었는데 하도 그 해적들이 남해안에 와가지고 설치는 바람에 광주에 있었던 육군 본부를 여기 강진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여기 안에 뭐 초소도 있고 박사도 있고 그랬겠죠. 살면서 처음 와봤던 영광군과 강진군 여행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두 도시가 아이 낳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펼치는 정책들이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드는 그런 정책들이 아니래요. 그래서 당연히 칭찬해야 할 정책들이고, 이런 것들이 다른 도시에서도 또 성공하고 하면은 우리나라 전체로 퍼질 수 있고, 그러면은 우리가 가장 큰 사회 문제라고 여기고 있는 저출산이 극복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뭐 말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지는 당연히 않겠지만. 그리고 반가운 소식은 2025년 혼인 건수가 9년 만에 최대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낳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의 출산율 희망편이었고, 다음 도시는 이런 대한민국에서도 가장 아이를 낳지 않는 도시, 합계 출산율 0.3명에 불과한 그런 도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행은 여기서 끝입니다. 끝!